penser. 초기 아메리카 이주민은 종교적이었으며 왕성한 독립정신을 갖추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는 습관이 투철했습니다. 식민지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최초의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정착지를 건설한 최초 집단은 식민지의 정치적, 사회적 성질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솜씨 좋은 기술자를 강하게 끌어들였습니다. 임금이 높고 원료는 저렴한 데다 토지를 획득할 전망마저 밝았기 때문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기술자는 출신이 모든 계층에 걸쳐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작업장에서 촛대를 만들었던 기술자는 자기 일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최초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물을 선거로 뽑는 일이었습니다. 선출된 사람 가운데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릴랜드가 설립된 지 40년이 지난 뒤에도 총독은 판사나 보안관으로 선출된 사람 대부분이 서명조차 못한다고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투표권이 처음에는 교회 신도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모든 자유민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노예 제도와 조화시켰을까요? 자유를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외침이 흑인을 혹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을까요? 미국이 조금씩 타락하여 대규모 노예 제도를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캐롤라이나였는데 그런 풍조는 바베이도스에서 들어왔습니다. 서인도 제도 섬들 가운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가 카톨릭의 가르침을 내세워 점령한 곳에서 노예는 현실 또는 잠재적인 그리스도 교도로서 취급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가 점령한 섬에서 노예는 법적인 동산으로 간주되어 소나 양처럼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초기 법률에 따르면 세례가 자유민이나 비자유민이라는 신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북쪽으로 퍼져나갑니다. 1692년에 메릴랜드 법령은 세례가 흑인 신분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17세기에 캐롤라이나만 제외하고 미국의 노예는 소규모였습니다. 대규모 노예 제도는 18세기의 현상이었습니다. 1714년 미국의 영국 식민지 전체에서 노예는 6만 명을 넘지 않았고 1727년에는 7만 8천 명, 1754년에는 26만 3천 명, 그리고 1790년에는 69만 7천 명을 해열했습니다. 찰스 2세 시대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흥미를 보였을 때 최대 관심사는 무역이었습니다. 1660년 조례에는 미국 식민지가 영국으로 보내야 하는 수출 물품으로 담배, 쌀과 같은 남부의 특산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북부 지역의 물고기, 곡류, 그 밖의 식료품은 높은 관세에 의해 영국 수출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그들의 생산품을 서인도 제도나 남유럽에 수출했습니다. 17세기 후반 서인도 제도는 설탕과 담배 생산에 온 힘을 기울였고 식료품이나 목재는 본토 식민지에서 값싸게 수입했습니다. 대신 본토 식민지들은 당미를 받아 선박용 럼주를 만들거나 노예를 사들이는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1717년에 시작한 죄수를 미국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가신 불황자를 해외로 내쫓고자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해운 사업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죄수는 봄에 영국을 떠나 여름에 필라델피아 또는 체서피크에 도착했고 그 배는 다시 담배, 옥수수, 밀 등을 싣고 가을에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농업, 채굴, 조선, 제철소 등 중노동을 했습니다. 1755년 볼티모어에서는 성인 남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영국에서 온 죄수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영국에 유리했고 미국은 만성적인 화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서인도 제도에서 받은 정화는 6개월도 머물지 못하고 몽땅 유럽으로 보내지고 물물 교환이 불가피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비는 몇십 년 동안 농산물이나 가축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정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창고에 맡긴 담배 인수증이 현금으로 유통되었고 식민지 정부들은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것이 대량으로 나도는 바람에 지폐는 신용을 잃었습니다. 1751년 영국 의회는 뉴 잉글랜드가 법정 화폐를 발행시키는 것을 금지시켰고 1764년에는 이 금지를 모든 식민지에 확대했습니다. 1750년 미국 본토의 식민지 총 인구는 100만 명 고지를 넘습니다. 넓게 보면 뉴 잉글랜드는 40만 명, 버지니아 39만 명, 펜실베니아 23만 명, 캐롤라이나는 10만 명 규모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영국보다 훨씬 농업 경제 위주였는데 야금야금 모든 종류의 제조업에서 앞지르기 시작하여 미국 제조업자가 수출에서도 영국과 경쟁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18세기 초 미국이 영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였는데 이는 북유럽의 6분의 1 이하, 서인도 제도의 3분의 2 또는 그 이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 본토 식민지의 발전으로 반세기 만에 500%나 성장합니다. 도시들은 눈부시게 번영하며 소비 생활을 즐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선 곳은 필라델피아였는데 17세기 중반에는 대영 제국에서 런던에 이어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뉴욕시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미 인종의 도가니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